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강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제3장의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의 특성은요,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가정하시고요. 이거는 뭐 외워서 해결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석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좀 보시면 이 특성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특별한 성질이죠. 그럼 부동산의 특성은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죠. 다시 말해서 누구랑 비교할 때 특별하다는 거냐? 동산하고 비교할 때죠. 동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죠. 다시 말해 외우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은요, 부동산과 동산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는 크게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심화 과정까지 가면 이제 다 열어볼 텐데 이 중에 시험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게 자연적 특성이고요. 그게 여기 있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런 거죠. 특히 이 중에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접성에는요, 자, 인문적 특성에는요,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이 용도의 다양성이 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기초과정에서는 일단 특성은 부동산과 동산이 다른 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개론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싸그리 모아놓은 것 뿐이죠. 총론 자체가 전체를 논의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전부 뒤에서 소개해야 됩니다. 뒤에. 예컨대 이거 외부 효과, 이거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거의. 그러니까 뒤에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과 동산이 이러한 차이가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일단 부동성이죠. 아니 붙자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성질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위치를 인간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성질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파생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움직이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법에서 공시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등기법 공부하시죠. 예컨대 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돼. 점유. 가지고 있으면 내 거예요. 예컨대 안경? 이거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 거죠. 여기 뭐 따로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공시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부동산 활동을 국지화한다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투기 현상이 강남에서는 많이 일어나지만 지방은 개판이거든요. 이와 같이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강남으로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못 움직이니까 어떤 좁은 지역 단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걸 국지화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하부 시장이다 또는 하위 시장이다 또는 썸마켓 부분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상태로 존재한다. 즉 전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분석하는 건 의미가 없다. 동산이야 일반 경제, 동산이야 전국을 하나로 분석하지만 부동산은 지역마다 분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이나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임장은요, 현장에 임해서 조사 분석하는 활동이에요.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나가봐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역마다 가격도 다르고요. 똑같은 32평이어도 심지어는 같은 지역이라도 동별로 또 같은 동이어도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보활동을 요한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발생하는 근거이다 했는데 이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인데 예컨대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겼다. 그러면 나의 부동산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와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효과 영향을 받죠. 이와 같은 것들을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부증성이죠. 요거는 불가능하죠. 뭐가요? 증가가 불가능한 성.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셔야 된다 했어요. 다시 말해 동산처럼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죠. 땅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지구가 한 개밖에 없는데 뭐 생산비를 투입하면 지구가 2개, 3개, 10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특성이다. 이런 걸 부증성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데 예컨대 생산비를 투입해도 안 늘어나죠. 이걸 어렵게 말하면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에 토지는 늘릴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희소한 재화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의 흐름과 함께 수요는 증가되니까 희소성이 더욱 가중되는 거고요. 이렇게 못 늘리니까 토지공개념이라는 사고방식이 생기는 겁니다. 내 땅이지만 내 개인의 것이지만 국가가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릴 수 없다. 그걸 어렵게 말하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영속성이죠. 영원히 존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마 나이가 45억 만년 됐다 그래요. 45년도 아니고 450년도 아니고 4500년도 아니고 4만 5천도 아니고 4억 5천만 년이에요. 그 중에 인류가 원숭이부터 진화해서 인류가 생존한 거는 고작 10만 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지구의 나이에 비하면 티끌이죠, 티끌. 이렇게 영원히 존재한다. 땅은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해왔지만 닳아져서 없어진 적이 없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소모 또는 마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소모도 안 되는데, 그러니 다시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쓰는 재화이니까 부동산은 장기적 배려를 해야 된다. 미래에 개발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갈 건지를 따져봐야 된다. 동산이야. 근데 귤? 귤이야. 맛있다 그러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당장 맛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동산은 당장보다는 미래 개발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 가능하다. 오래 쓰다 보니까 임대,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유자 따로, 이용자 따로 분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또 이것도 좀 시험에 나오죠. 토지는요, 물리적으로 닳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게 애초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이 세 가지는 시험에서는 단골이라 했고요. 개별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개별성은 땅은 개개재화가 별개의 것이다. 즉 같은 게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인데, 특히 이제 적어도 부동산은요, 위치가 다르죠. 위치. 그러니까 같은 건 일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바로 또 나올 텐데, 일물일과의 법칙이 배제된다. 즉 동산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캔커피 뭐 대부분 600원 700원이지 뭐 6만원 7만원 60만원 70만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땅은요, 몇백원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어요. 평당.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지만 가격은 너무나 갭이 심하죠.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이 개별성은 다른 말로는 비대체성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아니 비자니까 이렇게 분석하면 쉬워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가 안 되는 성질이에요. 대체는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부동산은 같은 게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게 없으니까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접성인데 이 인접성이라는 거는 인접해 있다. 모든 땅은 다 붙어 있다. 동산처럼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붙어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부동산은 반드시 다른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요, 주변 토지와 협동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주거지로 이용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땅 쓰레기장으로 이용하겠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땅값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용도 지역지구제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붙어 있다 보니까 경계 문제가 생겨요.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 특히 이제 산에 들어가면은 경계 파악이 거의 어려운데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같은 경계를 해결하는 학문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를 유발한다. 아까 그랬죠, 여러분. 주변 토지가 인접해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나의 부동산에 영향을 주더라. 그런 걸 외부가 나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외부 효과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살펴봤고요. 나중에 심화 단계에서는 물론 인문적 특성까지 늘려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3강 부동산의 특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